예, 방금 소개받은 항공우주산업연구원 연구소장이면서 G3M 좀 생소하실 겁니다. 저희가 글로벌 어소시에이션 포 어드밴스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G3AM이라고 해서 올해 새롭게 이름도 바꾸고 출범한 그 곳이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하는 건지, 또 그 전에 좀 궁금하신 부분이, 제일 궁금하신 게 그럴 겁니다. 아마 그 UM인지 AM인지 용어는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도대체 그게 열리긴 하는 거야? 우리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야? 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에 관련해서 일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25분 발표라고 하셨는데 좌장님께서 3분을 쓰셔서 그럼에도 시간을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준을 다루다 보니까, 사실 표준을 다루다 보니까 용어 정의에 대한 것도 되게 민감하고, 오늘도 사실 오전에는 양재동 이 에어호텔 근처에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도 여러 논의를 했고요. 용어 정의 부분도 논의를 했습니다. 아마도 익숙하신 거는 도심항공교통, UAM이 좀 익숙하신데, 저희는 기관 명칭에서도 G3AM, 그래서 어드밴스 에어 모빌리티를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떤 거냐면, UAM이라는 건 이제 도심지에서 이동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서 조금 지역 간에 이동하는 거는 이제 RAM이라고 합니다. 리저널 에어 모빌리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합하는 용어가 어드밴스 에어 모빌리티고, 이 용어는 제가 그냥 혼자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올해 9월에 최초로 이와 관련된 국제기구에서, 여기서 말하는 국제기구는 유엔 산하에 항공 관련된 기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아이케오라고 해서 민간 항공기구인데요. 거기서 제1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용어가 AAM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표준을 지향하기 때문에 용어도 이제 AAM을 쓰고 있고, 그런데 잘 보면 이 AAM을 또 FA도 쓰고는 있어요. 근데 쓰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지향하는 거랑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대부분 같은데, 국내법에서도 UM을 언급하고 있는데 또 거의 같은데, 하나만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뭐냐면 국내법에서는 도심항공교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저고도에 나르고 친환경 저소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FA에서는 일렉트로닉한 에어크래프트나 일렉트로닉한 버티컬 테이크업을 할 수 있는 에어크래프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친환경 저소음이라고 얘기를 해서 어찌 보면은 그 파트는 저희하고 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전기 추진체도 있을 것 같은데 수소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하이브리드 형태, 중간자 역할인 하이브리드 형태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는 뭐냐면, 그것들이 친환경적으로 운영이 되고, 아울러서 초기에는 이 공항이라는 곳이 여러분이 가시게 되면 항상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까운 도심지가 아니래도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가려고 그러면 이 착륙장이 길면 안 됩니다. 즉 활주로가 있거나 넓은 땅이 필요로 하면 이제 그것이 불가능해지거든요. 그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버티컬로 테이크업을 랜딩하는 건데, 이건 원래도 있었습니다. 헬리콥터가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거죠. 근데 헬리콥터를 갖고 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헬리콥터는 갖고 있는 몇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소음 문제가 먼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헬리콥터들은 원 프로펠러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 확보 문제가, 또 난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는 이제 화석연료가 주로 쓰고 있거든요. 즉 기름을 떼고 가는 거죠. 근데 여기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수직 이착용을 하지만 전기 동력도 쓸 수 있고 수소도 쓸 수 있고 하이브리드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을 사실은 또 어느 거랑 같이 조화롭게 써야 되냐면, 요즘 뭐 드론들 많이 아시죠? 이제 드론 택시라고 얘기하는데 드론 택시는 아닙니다. 저희가 말하는 AM은. 왜냐하면 드론이라고 하면은 무게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저희가 다루고 있는 AM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큰 차이점이 이제 인증이 필요 없어요. 드론은. 근데 저희는 인증이 필요한 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표준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체 좀 비교해서 짧게 말씀드려요. 어차피 제가 기체에 대해서 뭐 깊게 논의하는 자리도 아니니까. 근데 왜 얘기하느냐? 저희가 표준을 다루고 싶어도 오늘도 그 논의를 많이 했는데 사실 표준을 다루고 싶은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냐? 그리고 거기서 중점적으로 다룰 게 무엇이냐? 그래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또 저희가 지향하는 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국내 표준이 아니고 글로벌 사시 표준입니다. 그러려면 외국의 저희와 같은 기술의 난제를 같이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거와 관련된 표준을 준비하시는 기관들하고 서로 합의가 맞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저희 업무 범위라든지 어떤 지향점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대표적으로 현대 슈퍼널이 미국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죠. 여기서 이제 대체 몇 년에 나와 그러면 한 28년입니다. 좀 와닿진 않으시죠? 뭐 한참 남았네 그러실 것 같은데 아마도 지향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현대에서는 퍼스트 무버가 이기는 게임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나왔다고 꼭 그 시장을 잡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시작했지만 그때 되면은 시장이 잘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시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2007년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한 뭐 17년 전이죠. 근데 저희 일상생활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떤 그게 됐는데 또 우리나라가 또 강점이 있죠.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이거를 적용하기가 되게 유리할 것 같다. 이유는 초기 시장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그 사용하려고 하는 생각, 어떻게 보면 얼리 어댑터 같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저희가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는 장표는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뒤에 나옵니다만 저희 쪽에도 참여를 하고 계시지만 이 시장을 열기 위해서 기술력으로 승부 거는 중소기업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러 가지의 부분의 네트워크부터 포함해서 기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큰 기업, 그다음에 공공기관, 또 연구기관들이 다 달라붙어서 이 시장을 열어보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잘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꼭 필요한 게 신중한 거가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방향성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너무 또 이르게 막 예를 들어서 버티포트 규모를 막 엄청 크게 줘가지고 실제 기체는 운용하는 게 뭐 몇 대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담이 생기겠죠. 그래서 신중함도 같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는 효과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소음에 있어서 자유로워지고요. 즉 헬기 소음에 대비해서는 여기 나와 있으면 80 뭐 데시벨, 뭐 65 이렇게 안 하다실 것 같은데 65면 도심지에서 나오는 소음하고 똑같습니다. 못 느끼는 거죠. 도심지에 있게 되면 그냥 하늘을 보니까 날아다니네. 근데 여러분들 헬리콥터 지나갈 때 저 멀리서 날아갈 때도 들리시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프로펠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는 건데 단순히 뭐 화석연료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발표자다 보니까 좀 앞에 말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하려고는 AAM에 대한 사실 표준화가 이제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장 분석이나 이런 거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시는 거라든지 주가 동향을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또 그와 관련돼서 뭔가 진짜 의미 있는 게 나와질 건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표준, 즉 시장 표준을 다루기 위해서 국가 또는 세력 간에서 그 사실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이 뭐 노력 정도가 아니고 거의 전쟁 수준으로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사실 이제 AM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뭔가
우리 쪽에서 산업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고 잘 운영이 될 만한 분야를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저희와 함께 양자 쪽이 이제 선정이 됐었습니다. 선정이 돼서 여기 분야는 일단 포럼식으로, 국내 포럼식으로 하되 향후에는 이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보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그 논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몇몇 사람의 그 노력 가지고는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표준 제정을 하려고 하는 정말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거나 그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데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나가야겠다. 가능할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그랜드 챌린지라고 좀 들어보신 분은 있을 것 같은데요. 고흥에서 1단계 이제 대한항공 콘서, 지금 우리 좌장님이 속해 있는 대한항공부터 지금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연구기관에서 좋은 곳에서 이착륙을 테스트할 수 있는 버티포트도 만들어놨고, 물론 고흥입니다. 이런 곳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하면은 막연하게 그냥 모여서 표준 제정의 프로세스를 만들고 뭘 논의하지,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나오겠죠, 이게 아니고 뭐 내년에라도 의미 있는 표준을 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정보통신기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항공 레거시 하는 쪽에서 했던 것 중에서 교통관리 기능이 될 수도 있고 버티포트에 운영되는 기술일 수도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시장적인 분석,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에 대한 걸 이제 내다보고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2년도에 포럼을 창립을 했습니다. 22년 3월에 포럼을 창립하고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이때 제가 22년도 5월이었는데 22년도 5월 때만 하더라도 글로벌 사신을 논의할지까지는 몰랐었습니다. 저도 모르고 의장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뭐 글로벌 사실을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요즘 아주 마음이 부담이 엄청 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훌륭한 플레이어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해에 국제 표준화 전략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향후에 그 표준화에 대한 거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죠? 라는 걸로 했고, 이때는 주로 아마 국내 연사로 해갖고 저희가 코엑스에서 1회를 했었습니다. 이제 23년 넘어가면서는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마음에 이제 부담이 뭐 훨씬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용어도 바뀌었고요. 그냥 국내 포럼이 아니고 글로벌 사시 표준을 해봅시다 라고 했고, 그때 이제 명칭도 바꾸고 또 제주도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때는 해외 연사가 왔습니다. 해외 연사가 왔는데 버티포트에 관련되신 분도 왔고 교통관리 쪽에 하신 분도 왔습니다. 왜? 그분들도 시장에서 본인들의 기술을 표준화를 좀 시켜보고, 또 그래야 또 시장을 넓힐 수 있고 본인들의 세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해외 오신 분들도 발표도 하고 조금씩 이제 저희가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23년 12월에 했었고요. 11월인가 12월, 제 월은 좀 헷갈리네요.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출범을 하기 위한 그 11월에 참 출범을 하기 위한 구성원을 만들었고, 그 구성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출범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24년도에 컨퍼런스 겸 출범식을 했습니다. 이때는 마찬가지로 해외 연사도 오시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관련된 업계 계신 분들이 중요한 향후에 어떤 것들이 시장 표준이 될지 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여기 아마 저보다도 시장 표준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은 정부 섹터에 있어가지고 공식 표준 내지는 국가 표준이 좀 더 전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한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공식 표준에 해당이 되고, 시장 표준이라는 거는 잘 아시는 시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예를 들어서 HTML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쓸 때 쓰고 있는 테더링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 표준이 됐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저희는 모르는 거죠. 이놈이 시장 표준인지 공인 표준인지. 근데 대부분 발전된 기술에서 쓰는 것들은 시장 표준이 많고 그렇게 가고 있고, 근데 그것들이 국가와 세력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다퉈서 그거를 이제 표준을 제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보고 열심히 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가 항상 듣는 얘기가 후발주자라는 부분이 이제 항상 어려움이 있고 그거에 대한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먼저 했어요. 뭐 제가 뭐 완벽하게 구글링을 해본 건 아니지만 UAM 또는 AAM 표준화, 사실 표준화를 막 쳐봐도 사실 안 나옵니다. 검색 언어에서 뭐 안 나오는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좀 빨리 선점을 했다. 근데 빨리, 아까도 얘기 드렸죠. 빨리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내용이 또 있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더 큰 숙제인데, 이유는 뭐냐면 주변국 중에서 이런 글로벌 사실 표준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로 이제 이렇게 좀 아쉽게 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냐면, 그냥 글로벌 표준화입니다. 근데 모인 사람은 다 국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표준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설령 글로벌 표준 제정했어요로 예고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는 동의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한테는 큰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몇몇 그 연구기관이나 학계나 아니면은 또 대기업 몇몇만 참가하면은 실현하기 어렵겠죠. 저희가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올해 아마 중순 정도 데이터인데 좀 더 이후에 늘었습니다. 현재 60개 회원사가 있습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데죠. 뭐 현대라든지 대한항공, 한화, SK, 통신사, KT, LG, U+, 다 들어와 계시고요. 그 외에도 국책연구기관인 항우연, 그다음에 뭐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공사, 이런 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부족하지만 이런 분들의 지혜가 있으면 사실 표준을 한 발 한 발 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와중에 또 필요한 게 해외 회원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만 모이면 이제 국내 표준으로 이제 남을 수가 있는데, 마침 좋은 거는 이게 저희 나라만 이 붐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해외도 거의 열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동 같은 나라도 뭐 두바이라든지 사우디든 이런 데도, 아랍에미리트죠. 이런 데서도 이 시장을 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열어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는 대기업에서도 국내 시장만 보고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해외 시장까지도 내다보실 거고,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뛰어들고 충분히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고 들어오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미션, 비전, 전략입니다. 미션은 뭐 사실 이제 좀 나이스하진 않습니다. 뭔가 좀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사실 또 모여서 브레인스토밍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시간을 많이 내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름이 그렇긴 한데, 지속 가능한 AM 생태계 조성한다. 그다음에 비전으로 글로벌 AM 사실 표준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지금 단계로 보면 이 중간쯤 와 있는 거죠. 이제 기구 출범했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표준화의 구조도를 만들고 프로세스 정립을 올해 내년까지 해서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내년 아마 4분기 정도에, 이것도 오늘 따끈따끈하게 정한 건데 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아마 1회 이렇게 해외 분들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총회 형태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해 나가면서 저희가 표준 제정이라든지 네트워크도 쌓고 그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해외 분들하고 같이 역할도 나눠야 될 거고요. 같이 협업을 많이
지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어려운 길입니다만 다행스러운 건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국제 네트워크가 상당히 많은 기관들도 있습니다. 뭐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라든지 이런 곳은 뭐 아덱스 전시 아실 겁니다. 그런 데를 주관하는 곳이고 네, 그런 곳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쟁쟁한 대기업이라든지 국책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가볼 수 있다.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루려고 하는 기술은 이 한 장의 그림으로 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 제가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가 유사 장표가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한 거고요. 통신도 있고요. 버티포트 안에는 여러 가지 또 기술들이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흔히들 생각하실 때 헬리패드, 그러니까 헬기장이 뜨고 내리는 곳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만약에 연료 공급이 필요한 시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 건축물이 단순히 지면하고 가깝게 있는 게 아니고 지면보다는 조금 높게 조성이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게 빌딩 형태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구조물 형태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표준이 또 필요한 부분이 나오겠죠. 그 외에도 이 기체는 기존의 항공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 저 멀리 높은 고도, 뭐 수치로 말씀드리면 거의 한 2만 피트 이상 3만 피트까지 올라가서 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시지만 이 기체는 도심지에 가깝게 날라야 여러 가지 효과도 있고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가 날르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교통관리 개념이라든지 운항사업자 입장에서도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존에 해왔던 데는 훨씬 유리하겠죠. 근데 새롭게 진출하려고 하는 데는 그만큼 노력을 통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뭐 AM 기술이 이런 게 써요라고 보여드린 게 아니고 여기서 논하는 것들이 결국 사실 표준, 시장 표준으로 가줘야 이 산업이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항공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 변방 국가거든요. 이 변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항공에 있어서 교통수요라든지 공항 서비스 수준 되게 높습니다. 뭐 교통수요 하면은 뭐 6위, 7위, 그 다음에 서비스 수준 하면 1, 2위, 3위 막 이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야라든지 안에 이제 기체하고 통신을 한다든지 또는 여기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변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요번에는 범위 안에 집어넣고 표준화를 논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오늘도 논의하고 왔는데 구조도 아닙니다. 이게 뭐 버전 뭐 정말 1도 아니죠. 아직 한참 멀었죠. 여러 가지 다른 데에 나와 있는 AAM에 대한 정의한 내용을 참고해서 이런 구조도를 하나하나 만들고 있고 이걸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도 열심히 토론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이런 프로세스 정의라든지 구조도라든지 아울러서 표준을 제정하는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외진 말입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분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글로벌 표준화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사실 표준화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걸 넘어서서 재개정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플랫폼이 글로벌 협력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관련된 기술과 연결된 기술 쪽으로 갖고 계시거나 앞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G3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가를 하셔서 많은 또 지혜와 또 힘을 보태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로 나가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